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는 과연 기말 수정분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말 수정분계는 기말에 무언가를 수정하는 분계인데요. 그럼 기말은 뭐냐? 연도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회계에서는 그 해당하는 연도를 단기라 그러고, 작년을 전기, 재작년을 전전기, 내년을 차기, 내후년을 차차기라고 불러요. 올해는 단기, 올해의 초는 기초, 올해의 말은 기말. 오케이? 그럼 기말, 수정분계. 수정은 수정하는 거고, 분계는 뭔지 아시죠? 영어로 하면 저널라이즈라고도 하는데, 분계, 계정 과목이 무엇인지 알고 금액을 얼마나 적을지 알아서 차변과 대변에 적는 거를 말하죠. 차변에는 어떤 요소를 적어야 돼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발생한다는 건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할 때, 이렇게 거래에 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적은 다음에 적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그럼 기말에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가? 이 컨셉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항목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성급 비용은 내가 돈을 먼저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월세에 들어가서 임차료를 낸다고 칩시다. 임차료는 임대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임대료는 집을, 세를 내주는 사람이 받는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임차료는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이 내는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임차료. 그건 비용이 되고 임대료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가 되고 임차보증금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임차할 때 보증금을 냈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임대할 때 돈을 받았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세입자한테. 그거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학생은 임차인, 집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오케이? 임차료를 예를 들어서 제가 7월 1일에 100만 원을 냈다고 칩시다. 올해 말이 되었어요. 그럼 6개월이 지났죠. 그럼 6개월치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만 원치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말 수정 분계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분계를 이렇게 할 거예요. 7월 1일에 100만 원을 냈을 때는 임차료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끊을 텐데, 그러면 12월 31일에는 어떻게 분계를 끊느냐? 차변에 선급 비용 50만 원, 대변에는 임차료 100만 원 낸 거를 50만 원 빼줘야지. 그러니까 50만 원, 임차료 50만 원. 대변의 임차료 50만 원은 차변에 있는 임차료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변에 적는 거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차변이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아시죠?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이다. 이 회계 등식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회계 등식 일단 잠깐 언급하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근데 자본에다가 이익 잉여금이 들어가면 자본이 늘어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 단기 순이익은 자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으로 가요.
자본에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단기순이익이 들어가면서 자본 프라임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본이 늘어난다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으면 자본이 줄어들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익을 냈다고 가정하고 자본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자본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되잖아.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단기순이익이니까. 이해돼요? 그게 새로운 회계 등식이 되겠지. 다시. 원래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본에다가 단기순이익을 더하니까 자본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돼. 그럼 마이너스 비용을 이항시키면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이 돼. 이게 회계 등식이에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50만 원을 빼야 되잖아요. 그 임차료 50만 원을 대변에 적으면서 빼줘요. 그럼 차변에는 선급비용이라고 적습니다. 이거를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50만 원어치를 내가 미리 냈으니까 나는 어떤 권리를 획득하는 거지. 저는 이 낸 5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 어떤 권리를 획득하는 거죠. 돈을 미리 내므로써. 그러니까 이건 자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통 자산은 권리야, 권리. 쉽게 말해서 내 건데 권리라고. 근데 부채는 의무.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에요.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오케이? 그러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잖아. 선급 비용에는. 미래에 나한테 어떤 경제적 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인 거지. 유입될 거잖아, 그게. 선급 비용의 반대는 선수 수익인데, 선급 비용이 비용을 먼저 냈다. 라고 하면은, 선수 수익은 수익을 먼저 받았다는 거야. 거꾸로, 임대인은, 그러니까 집 빌려준 사람, 임대인은 집주인, 돈을 50만원치 미리 받은 거잖아. 연말 입장에서 보면. 7월 1일에 100만원 받았는데, 오케이? 1년치 임대료로. 연말 입장에서 50만원 미리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만원 미리 받은 거를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지. 아직 수익이 실현이 안 됐잖아. 오케이? 수익이 실현이 안 됐으니까 수익에서 빼줘야 된다고. 그럼 임대료 50만원 대변에 적은 거를 차변으로 날려. 그러면 대변에 뭘 적냐? 선수 임대료. 그러니까 선수 수익을 적는단 말이야. 50만원. 그렇게 부채를 잡아줘. 그러니까 선수 수익은 부채야. 내가 나중에 50만원어치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수 수익은 부채. 선급 비용은 자산. 그럼 미지급 비용은 뭐냐? 내가 돈 내야 될 게 있는데 아직 못 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금 100만원 땡긴 게 있어. 근데 연말에 돈을 10만원 내야 돼. 아니다. 내년 6월 30일에 10만원 내야 돼. 그럼 7월 1일에 돈을 빌렸다 치자. 그럼 연말에는 12월 31일은 6개월 지난 거예요. 7, 8, 9, 10, 11, 12, 6개월. 그러면 5만원 이자가 발생했는데 내가 아직 안 낸 거잖아. 그러면 미지급 비용 5만원을 잡아주고 이거를 대변에 잡아야겠지. 부채니까. 차변에는 이자 비용 5만원을 잡아야지. 이자 비용 5만원이 발생한 거야. 발생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지급 비용 대변에 5만원, 차변에 이자 비용 5만원 하면은 부채가 늘어난 거지. 내년에 낼 걸 아직 안 냈으니까. 발생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 현금주의하고 다르게 발생주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미수 수익은 뭐냐? 수익인데 아직 그러니까 아직 안 받은 수익이야. 자산이 되겠지. 이자가 발생했어. 받을 이자가 5만 원이 있는 거야 원래. 내년에 10만 원 받는다는 거는 올해까지는 5만 원이 받았어야 돼. 그거를 자산으로 미수 이자로 잡는 거지. 차변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고 5만 원 잡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